안녕하십니까. 광산저널TV 조영문 대표입니다. 오늘은 김성진 전 산자부 대변인과 이만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를 모시고 최근 광산구의 핫한 미래차와 소부장의 의미와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광산저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와 광산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성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성진 전 대변인님 근황이 어떠십니까? 예, 제가 작년부터 아시안 치매연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고령화사에 들어서면서 가장 핫한 사회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치매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100만 명이 태어난 세대인데요. 우리 세대가 80세가 되는 앞으로 한 15년 내에 20년이 되면은 이 치매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아마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조선대학교 치매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지역의 건강한 노인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청년경제연구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5포 시대니 7포 세대니 뭐 요즘엔 다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다 포기했다. 그럼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의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이 안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청년경제연구소를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한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진 전 대변인님은 4년 전에도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죠? 예, 제가 원래 산업부에서 27년 동안 산업경제, 실물경제를 했죠. 예, 그리고 또 광주 내려와서는 호남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교수도 하고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하면서 광주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많이 뛰었습니다. 산자부에서 27년 근무했으면 거의 뭐 경제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실물경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각 지역과 연계해서 또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산업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오랫동안의 경험과 또 중앙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방에서의 실행, 그다음에 제가 또 중국 경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배경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 이력과 경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는데 기여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까지. 그래 시대적으로 경제가 원체 혼란한 상황, 불투명한 시대이니까 경제에 탁월한 경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100만 평 규모의 미래차 습과 산단 유치, 자율차 부품, 뭐 소부장 특화 단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뭐 다들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지난 4월이죠. 중앙정부로부터 미래차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내년 7월 달에는 소부장 단지로 특화 단지로 또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자동차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이 전체 산업 제조 생산의 45%가 자동차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고용 인원의 23%가 또 마찬가지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미래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은 광주의 산업도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1년에 국책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우리 광주의 자동차 산업의 밝은 미래가 약속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광주의 미래가 밝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도시인 광주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가 준비된 부분이 네, 있다. 예.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미래차로 이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는 기계 부품이 아니고 전자 제품이 됩니다. 지금도 고가 차량의 경우는 전장 부품의 부가가치가 50%를 넘어갑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80%에서 90%가 전자제품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고 전자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다행히 광주는 우리가 인공지능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산업 기반이 그래도 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고 연관산업, 전자, 광산업, 뭐 에너지 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함께 광주의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겠다. 아주 이번 두 번의 국책 사업의 수준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柯진 전 대변인님, 좀뭐 이렇게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인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원, 취업 유발 효과가 16,000명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이고 뭐 신뢰할 만합니까? 이 경제적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 같은 경우는 투입된 자금, 투입된 예산 이런 것들의 비례 예산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조업의 생산 유발 계수라고 그러는데요, 고용 유발 계수 이런 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 산업의 경우는 10억 원을 내면은 5명의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산출한 것은 아마 정부 예산이 한 4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민간 자본이 또 수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투입이 되면은 10억당 몇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성진 대변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차 소부장 등 서말의 구슬을 뺄 수 있을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토대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미래차 국가산단은 이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토지 수용부터 시작해서 개발하고 분양까지 하려면은 최소 5년에서 지연되면 10년까지 걸립니다. 근데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산단 조성을 해야 그만큼 우리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래차 산단이 100만 평이 됩니다. 100만 평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기아차가 들어가면은 옆에 차세대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미래차의 변화는 첫 번째 변화가 전기차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자율주행차로.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의 혁신이죠. 혁명, 자동차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차 산단을 그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혁신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이게 광주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 유치 혼실의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차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율차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건 2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본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얼마나 남느냐? 50%가 안 됩니다. 왜?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서울로 갑니다. 네.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이전을 해가는데, 다른 시도들과 비교했을 때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가 결국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든 출발은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 광주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왜 일자리가 없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건 밖에 있는 기업들이건 광주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진 대변인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뭐 좀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정치인들이 또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나와야 지역 발전이 되고 투자 유치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지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100% 동의합니다. 방산진을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광주의 미래는 투자에 달려있다.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광주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주의 심장 광주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